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현미 오곡 잡곡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밀순 생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 국민운동 부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맨발 걷기를 이제 치료에 도입하게 된 거는 만 4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자연요법을 많이 써서 이제 좋은 결과가 얻었지만은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뭐 녹내장이라든지, 뭐 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맨발 걷기를 적용해서 이제 환자들한테 하고 나서는 놀랄 만큼 그런 치료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것을 이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치료가 잘 안 됐던 것들도 다 치료가 되고, 저희 자연요법을 할 때 이거 하나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잘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한테 맞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맨발 걷기가 굉장히 자연요법의 큰 중요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그런 구성 성분과 이 땅의 구성 성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각의 요소들과 인체의 여러 요소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맨발로 걸을 때 이 땅의 에너지, 땅의 음전화 이런 것들이 그 땅과 사람이 같은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와 바닷물의 성분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피도 짜잖아요. 염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체와 이 자연이 굉장히 유사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죠. 한의학적으로 이 다리에 있는 경락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 경락, 3가지 음경락과 3가지 양경락이 다리에서 시작해서 다리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경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락과 굉장히 같은 이제 비슷한 그 유주를 이렇게 그 경로를 보이는데요. 이 경락과 경근이 한의학에서는 기의 통로입니다. 그 에너지가 소통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런 것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 발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전신에 이제 공급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식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의학 이론 중에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저희 뭐 수지침 잘 아시잖아요. 수지침을 놓으면은 이제 손바닥에만 놨는데 전신에 작용을 하잖아요. 귀에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홍채를 보면은 인체가 전부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에도 인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고 이론을 통해서 이제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써 전신의 기관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경락이론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죠. 이러한 경락들이 전체적으로 인체를 다 이제 통과하기 때문에 발로 걸었지만은 전신의 그 기혈을 순환시키고 전신의 기관들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경락이론 중에 용천혈이 있습니다. 이 용천을 한자 풀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샘이 솟아오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슨 발에는데 무슨 샘이 솟아오를까요? 이 용천이라는 혈에서 샘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체의 기능을. 그래서 에너지가 이 땅에서부터 사람에게 들어오는 이러한 통로, 입구가 되는, 그런 문이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천, 괜히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혈자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통로다. 이것들을 이렇게 바닥을 밟아주물 때마다, 땅과 접지할 때마다 이런 에너지의 소통이 잘 된다.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있는 이제 경혈들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전신적인 효과가 있다. 경락이론, 이거는 이제 경근이론인데요. 이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과 혀와 그 다음에 머리, 뭐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전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그 근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부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을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사실은 전체의 근막들이 이완되고 수축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척추 질환에 굉장히 좋고요. 또 이런 간경화라든지 간암 같은 경우는 척추도 같이 고쳐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서 척추의 정렬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맨발 걷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전식이론, 이제 귀와 손과 이런 것들이 귀와 손에서 이제 전신을 다 이제 그 대표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자극해주면은 그 해당되는 부위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큰 자석이잖아요. 북극과 남극이 있고 이런 큰 전자석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이제 지구를 이제 싸고 있는데 사람도 그 소우주로서 그런 같은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한 달 시키면서 밀순즙과 청열 해독 혀를 막게 하고 독소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한약을 한 달 동안 먹게 한 환자에게 있어서 이제 현미경으로 생혈구를 분석을 한 것입니다. 관찰을 한 것입니다. 딱 느끼겠지만은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 이 왼쪽 사진은 이제 한 달 전, 오른쪽 사진이 한 달 후입니다. 이게 또 동일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혈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혈장들이고 아직 찌꺼기들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전 애들은 적혈구가 굉장히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거 연전현상이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되고 독소가 많기 때문에 적혈구들이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적혈구가 다 붙어 있어 봐요. 그러면은 그 일을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떡져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맨발 걷기, 밀순즙, 한약 같은 것들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육안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식 이론, 반사구 이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이런 발바닥이 안쪽 부분입니다. 오목한 부분 이런 것들이 위와 간과 내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자극을 해주셔야 됩니다. 발바닥으로 이렇게 다양한 자극들, 돌과 뭐 나무니까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자꾸 밟아주고 모래와 이런 다양한 것을 자극을 줘가지고 이 내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이론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에 이런 음전화가 들어와서 활성산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항산화제를 먹고 막 그러는데 음전화가 들어와서 활성산소가 이제 무력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접지라는 걸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치, 이런 펌핑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 효과, 혈액을 희석하는 효과.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ATP 생성. 이제 간경 환자들이 이제 굉장히 에너지 부족이 이게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맨발 걷기가. 그래서 간질환 환자들이 피로하고 굉장히 에너지 부족하고 이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화나고 이런 경우 걷기만 하더라도 코티졸 호르몬을 분비를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신경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급성 염증, 만성 염증 모두 이제 없애는 효과가 있고요.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구라든지 이런 염증 수치를 낮추고요. 면역 글로벌을 높이는 그런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실제에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너무 자극이 강한 것을 하지 마시고 황토라든지 모래라든지 갯벌이라든지 이렇게 부드러운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원 앞에 성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구청에 얘기해가지고 황토길을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한 180m밖에 안 된 작은 길이지만은 그곳에서 이제 제가 환자들과 함께 맨발 걷기를 이제 걷고 이제 상담도 해주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은 이제 산소가 많은 곳에서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과 바다 그리고 젖은 흙에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갯벌 같은 데서 이렇게 왜냐면은 이 저항이 적은 곳 전도가 잘 되려면 저항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젖어 있어야 됩니다. 인체와 닿는 그 부분이 젖어 있어야지 전기 전달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가 안 되는 야자매트라든지 나무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가시 찔리면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파상풍에 이제 걸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위생이 안 좋은 곳에서 걸으시면 상처가 났을 때 파상풍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4년 넘게 했고 환자분들 뭐 몇천 명의 환자들한테 다 하고 해서 이제 결과 봤는데 이게 설령 상처가 났다고 해서 파상풍에 걸리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으라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맨발 걷기도 밀순즙도 명현 반응이 있었던 것처럼 맨발 걷기도 명현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던 근육들 발을 갑자기 이제 안 쓰던 근육들을 쓰잖아요. 발의 코어 근육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예전에 신발 때문에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쓰다 보면은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더 아프다든지 허리가 더 아프다든지 이런 것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충분히 맨발 걷기 전으로 스트레칭을 하시고 또 발목 펌프 운동 같은 것들로 마무리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밥 3번 먹는 것처럼 맨발 걷기도 이제 중환자들이죠. 중환자분들은 하루에 3번 하시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많이 하시면 좋은데 처음부터 하면 체력이 딸리니까 내 체력이 허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좋아지시면 많이 늘려서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5시간까지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일자로 걸으셔야 되고 발뒤꿈치부터 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바로 내 눈 밑에 발 밑에 있는 땅만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발바닥 아치가 저희가 굳어 있었던 근막을 풀어주려고 하는 건데 척추가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니까 오히려 근막들이 전신 근막들이 다 굳어집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효과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전방 한 1, 2m 앞을 주시하시면서 고개는 이제 숙이지 말고 눈만 이제 아래를 보시면서 걸으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겨울철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말을 만들어서 아니면은 이런 부츠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 됩니다.